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뽑는다. 라는 말은 압권인데요. 원래 우린 가족회사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만 잘하면 된다. 라고 강변했어요. 자, 선거 관리는 잘했는지 함께 보시죠. 제가 5시에 접근한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긴 확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당선하지 마서 겁먹고 있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선관위가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한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일선에서 이거 수사를 줍니다. 우리 같이 가자. 진정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니 선거 관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죠? 라는 의문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재원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님, 대통령이 포인트는 다르지만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선관위로 관련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항변을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러나는 것들과 헌재의 판단을 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이 부정선거 의혹이지만 적어도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이 이 언급했던 선관위를 합법적인 시스템 내에서 들여다볼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궤변을 하신 거죠. 이제 부실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거기에 군인과 경찰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원들 혹은 뭐 국정조사라든지 말씀하셨던 특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헌법 체계 아래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그마한 아니고 이러한 큰 부실에 대한 조직을 부정선거로 해서 본인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면죄부라고 한 부분도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건 감사원은 그런 어떤 수사에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부 체계를 감시하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아니라 말씀드린 뭐 특검이라든지 혹은 국정조사 혹은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안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기관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가족 회사라기보다는 임원 회사 같아요. 결국에는 부정 채용은 사실 그 국가의 지도자도 지금 문제지만 그 저기 선거 관리의 지도자 즉 리더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저기서 수많은 인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의 꽃은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박봉으로. 그러나 위에 있는 총장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사장 이런 분들이 가족 채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지금 만약 헌법 체계에서 아니면 그런 체계를 바꿀 뭐 공수처 같은 조직을 따로 만든다든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총장이라든지 어떤 지도 임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뭐 8초 이내에 가족 채용은 금지한다든지 위헌 소지가 있겠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주장했던 부정선거와 이 부실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채용 비리는 전혀 상관관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토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용태 의원님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 선관위는 하다못해 선거 관리와 상관없는 이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대로라면 현존하는 어떤 외부기관도 감사원을 들여다볼 수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지금 헌재 얘기 들어보면 자체 감찰을 하거나 국회가 감시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회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 측이 제기했었던 이 문제 제기 있잖아요. 현존하는 시스템에서 이 선관위가 앞으로 이런 법 없다라는 걸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국회가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가 이 친인척 선관위의 친인척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런 자료 없다. 거짓말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 감시를 피해간 거죠. 거짓말을 한 거네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든 지금 현존하는 행정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이냐 개헌이냐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앞으로 정치권이 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자녀 채용 문제 정말 2030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공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관위가 자녀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공정하게 준비해서 합격했던 일반 시민의 자녀가 탈락했던 사례도 어제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겁니까? 그분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어서 탈락했다라는 그 박탈감은 국가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가 글쎄요 정말 자정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100일을 무단 결근해도 무사한 사람이 선관위에 나왔습니다. 100일을요? 무단으로요? 근데 무사해요? 세 가지가 다 이상한 거예요, 저는. 100일, 무단, 무사. 보시죠. 선관위에 8년간 근무했던 강원 선관위 직원 A씨. 일본, 태국 여행하며 휴가를 안 썼어요. 정상 근무 처리를 했어요. 100여일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80여일 셀프 병가 처리했습니다. 옛날 진단서를 계속 돌려가며 썼다는 거예요. 3,800만 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자, 청년 국회의원에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100일간 무단 결근했는데 정당하게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휴가 일수를 쓰지 않고 근무해야 하는 날에 무단으로 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감봉이나 징계도 없이 연봉 고스란히 다 받았다. 휴가는 휴가대로 썼다는 건 아닙니까, 저 말은? 예. 이거 뭐 어떻게 둬야 됩니까? 사실상 꼼수 쓴 거죠. 연가보상비 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가보상비 받으려고 정당하게 국가에서 제공한 연가를 쓰지 않고 꼼수로 갔는데 그것도 사실 선관위가 무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030이 분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셀프 병가 처리. 저는 2030이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공정에서 비롯되는 건데 일각에서 586 운동권들이나 민주당이 지금 20대가 보수화가 된 이유가 역사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망언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니 지금 선관위에 지금 자녀 채용 비리나 특혜를 보고도 2030이 어떻게 분노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마치 20대, 30대가 보수화가 됐다라고 몰아가는 586 운동권 세력들도 저는 반성해야 되고 어찌 되었든 이번에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정말 선관위를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불법이다라고 선관위 손을 헌재가 들어줬는데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을 대변하여. 사실 법치주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에 따라야 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헌재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헌재는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의 문구에 그냥 거기에 구속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중앙선관위는 독자적인 헌법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냥 가장 평범하게 그냥 엄격하게 협소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감사헌법과의 관계 그리고 선관위의 자체 내부 이 비리에 대한 감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협소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법조계에서 지적이 나오는 건 감사원 법을 보면 그렇죠. 사실은 감사 예외 조항이 남아 있잖아요. 예외 조항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선관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헌재가 이번에 또 헌법이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외부 감사는 안 된다라고 손을 들어줘 버리면 지금 또 이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금 헌재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헌재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또 하나 지금 엄청나게 하나 실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상에 또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정말 너무나 고리타분한 해석만 가지고 선관위의 감사원이 못하게 해버리면 곧 있을지도 모를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도 저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기여할 겁니다. 혹시 세간에서는 아주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음모론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 아주 일각에서는 헌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 탄핵도 심리해야 되고 대통령 탄핵도 심리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승환 씨가 낸 헌법 소원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것 다음에 바로 굳이 지금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선관위 편을 들어줬다. 혹시 이것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이 이제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기관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연관지어서 나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의심을 사기 충분하죠. 그러니까 아까 김영태 의원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판사들이면 알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원장, 각 지방선관위원장, 우리 송파구 선관위원장 다 판사분들입니다. 헌법재판관 판사하신 분들이에요. 다 기수로 또 안면으로 다 됐겠죠. 그러니까 서로 판사 공동체 안에서의 짬짬이라고 하는 봐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일단.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들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선관위는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었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대통령조차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때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 손을 들어주고 이건 정말 건들면 안 돼. 이건 헌법의 사항이야. 라고 확인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있을 대통령 탄핵에 대통령이 이게 헌법상 선관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건드렸다는 의미에서 이제 탄핵 인용 쪽으로 가는 명분의 징검다리가 될 수는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 타이밍상으로도 좀 굉장히 좀 교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 사기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의 문제점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거가 없는 나라 하는 일이 없어요. 농협조합장 위탁 관리해준다니까요. 왜 그분들한테 공무원 월급을 주고 경북 영양군에 15,000명인데 단독 건물을 지어줍니까? 심지어는 해외에도 파견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교포도 선거 관리해야 된다고. 얼마나 하겠다고. 그런 식의 정말 자기 기관 독점주의, 신성불가침의 폐쇄적인 이 배타주의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데 이 선관위에 대한 헌재의 아주 이상한 시점에서 이 재판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많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 헌재의 이 선관위와 관련된 이 판결, 이 시점. 그건 너무 음모론적이나 뭐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사안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선관위가 저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선관위 구조가 사실은 편파적으로 돼 있다는 데 헌재가 그런 데서 더 문제가 생기는 헌재가 아주 균형 잡혀 있다 그러면 누가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하고 다만 본질은 헌재의 신뢰성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한 총리 탄핵 심판 먼저 해주고 뭐 그런 그 실강의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헌재는 헌재의 그런 어떤 그 해석에 따라서 가는 거고 본원적으로는 국회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던 말하자면 쏘아왔던 어떤 부패가 터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과감히 수술하고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감사합니까, 이제 앞으로? 헌재,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 등을 통해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감찰기구도 운영하지 않느냐? 자체 감찰기구. 그럼 그 자체 감찰기구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의 이 판단도 굉장히 나이브하다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나이브하다라는 거죠. 선관위 감찰기구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 말대로라면. 법조계 반응이에요. 선관위 눈치 보는 국회가 감시 어렵다. 자체 감찰 잘 돼서 채용비리 터졌냐. 이 말이 바로 그거죠. 아까 서재원 부위원장께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못 받는 것이 꼭 성역은 아니다라고 강변하셨는데 헌재가 밝혔던 국회나 자체 감찰기구? 그러면 그 지난 10년간 그런 것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히 말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죠. 사실 그리고 각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공범 정도까지는 된다는 것이죠. 저런 문제들이 뭐 하루 이틀 나온 상황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나 국회 자체에서는 우선순위를 뒤로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감사원도 사실 제한된 상황에서 저런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선거 관련해서 제보가 상당히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일해야죠.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직원 또
저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3,800 반납하고 국회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또 지는 행위 그리고 더 나아서 일을 더 잘하는 의미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선관위는 누가 감사해야 되냐? 이 문제가 헌재 이번 판결로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자.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된다. 헌재 판단은 이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체 감찰을 믿고 아니면 개헌이라도 해서 선관위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앞서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본인의 강연 영상 중에 선관위의 이런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게 막 몇백만 나왔다는 그 영상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뭐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고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죠.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네, 감사원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납득이 어렵지만 존중하겠다.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